자, 지금 코인 시장 그리고 리플 XRP 상황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현재 유동성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해드렸었지만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금리 이슈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분명히 말해드렸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제 이 하락 속에서 바닥 구간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매수 거래량과 함께 한번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는 거예요. 즉 아직 시장 자체의 매수 심리는 죽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격 하락할 때마다 매수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할 때마다 매번 매수할 수도 없고, 자, 결국에는 지금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음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왜 가격 하락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플 XRP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자, 지금 이 영상에서 모두 다 담았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현재 코인 시장에 유동성 리스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겠지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재료 소멸의 이유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도 FOMC 직후에 7번 중에 6번이나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지금 리플에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매파적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자, 매파적 금리 인하의 뜻은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만 향후에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요. 이번 FOMC 회의에도 금리 인하에 대해 3명이 반란표를 던졌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지금 당장에는 금리가 내려가지만 오히려 시장은 더 긴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자, 최근에 리플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많은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하락장 속에서도 기업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큰 가격 상승, 반등이 나와줄 거다라고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기업들이 DAT 구조로 이 리플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DAT는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회사의 자금, 묵고처럼 들고 가는 구조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관들이 직접 현금이나 자신의 돈으로 리플을 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기업의 주식을 대가로 부채를 일으키고 추가 발행하면서 자, 무리하게 레버리지까지 써가면서 매수와 매집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시장 뭐 유동성 리스크 문제, 또 이번에 금리 이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코인의 가격이 갑작스럽게 떨어지게 됐는데요. 자, 그때 이 코인의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의 주가까지 같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결국에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대출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자, 결국에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의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대규모의 리플을 시장에 던지게 된 겁니다. 자, 결국에 이 물량 때문에 또 한 번 더 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는, 사실상 이 청산과 덤프, 하락, 악순환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연쇄 파산, 연쇄 청산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즉 지금 시장은 그냥 단순히 유동성 리스크 문제, 금리 이슈 이거 하나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패닉셀이 나와서 떨어지는 시장이 아니고 기관과 고래들의 이 DAT 구조,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계속해서 덤프와 매도를 진행하면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주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에 조정과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리플 XRP에 투자하고 있는 이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타라 캐피탈까지 자, 여러 기업들에게 현재 대규모 투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덤프, 매도를 진행하면서 가격 하락과 조정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속된 하락과 조정에 지금 어떻게 대처와 대응을 하셔야 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해드리면은 지금 리플 XRP 이 덤프 물량들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의 가격 하락과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다는 건데요. 자, 현재 이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가격 하락과 조정이 나와주고 있었지만 결국에 이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 감소와 함께 현재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이 대규모의 XRP가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트랜스퍼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하는 악재 요소가 아닌가요?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그리고 지금 덤프 물량들이 다 매도가 된 시점에서는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에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를 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전에는 항상 호재 발표와 함께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와줬을 때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시장의 리스크 회피를 위한 물량들을 대규모 덤프, 매도를 진행하면서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주고 있었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전히 이 바닥 지지선 구간을 강하게 지키면서 매수 심리 자체가 살아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되면서 매도 압력 감소와 함께 현재 아직까지 매도가 되지 않은 대규모의 XRP가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에 기업과 고래들은 지금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락업 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가격 상승이 나올 때 락업 해제 전에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욕심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 놓쳐버리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에 큰 가격 하락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 락업 해제라는 게 투자자의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에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 자,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매도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플 XRP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알아냈는데요. 자,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전에 큰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지금처럼 락업 해제 후에 덤프 물량들이 매도가 될 때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시점들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보를 제가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싶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만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1133 저 김부장 개인 번호로 리플 이렇게 단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런 정보들 바로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걱정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정보를 대가로 뭐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뭔가를 요구한다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정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질문들을 주시는 게 자, 이게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던 기업이 그냥 거래소로 이 물량들을 옮기는 걸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뭐 한 기업
2기업 정도만 이 물량을 옮기면은 그냥 이 기업의 사정들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리플 XRP에 투자했었던 모든 기업과 고래들이 이 하락 이후에 그리고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단의 일정대로 움직이는 건데요. 그리고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락업해제 일정 전에 반드시 큰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큰 가격 상승, 반등이 안 나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락업해제 후에 물량들이 매도가 될 때 순식간에 큰 가격 하락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최소한 이 재단의 일정 그리고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안 믿으셔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시드가 뭐 한 푼 두 푼 절대 작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또 정보 확인해보는 거 무료이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도 아니고 노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 자신있게 말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 이런 정보를 뭐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 투자 강요 뭔가를 요구했다 사기쳤다 그랬다면은 지금의 제 채널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진작에 저희 땅에서 망했을 거예요. 대신에 정보를 보시고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